정치와 경제가 매일 부딪히는 곳 여의도 교차로 이원호 기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국민의힘의 손꼽히는 정책통 배준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여의도 교차로에는요, 네. 세상 유능한 GPT 작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AI에게 배준영 의원님 하면 생각나는 거 알려줘 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꼽아왔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자원안보 파수꾼. 그 자원안보 파수꾼이라고 이제 챗 GPT가 얘기한 거는 제가 이 전략 광물 관련해서 이 대표적인 법안을 세 개를 내서 우리나라 전략 광물 확보를 위해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법안을 냈는데, 하나는 자원 안보에 관련된 법 개정안, 그리고 공급망 관련된 개정안, 그리고 해외 전략 광물에 대한 이런 획득과 이 비축에 관련된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략 광물이라는 게 굉장히 희소하고, 이 안보라든지 이 국제 정세적인 영향 때문에 저희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국의 요소수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휘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낸 거는 기존에 저희가 이 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뚜렷하게 이제 규정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전략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33가지고 저는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좀 축약해서 보여지는데,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뭐 망간, 뭐 흑연, 그리고 뭐 5가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위태로울 때 어디서 어떻게 얻어올지 공급망 관련해서 그 미리 계획을 잡고, 그리고 그거를 획득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반도체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세금을 42조 원 깎아줬다면서요. 네. 그런데 전략 광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데 왜 도와주지 못하느냐, 이런 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돼서 이번에 이 법 개정을 통해 갖고 우리가 유사시에 그런 것을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게 하는 그런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시켜 갖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GPT 작가가 뽑아준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생활안전 지킴이. 글쎄요,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 밀착적인 그런 법안을 내서 좀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층간소음 관련해 갖고 3년 동안 뭐 이 신고가 10만 건이 넘는데요. 그래서 너무 문제잖아요. 우리 사회자님도 그 이제 아파트 사시죠. 네. 근데 그 강남에 있는 뭐 하여튼 고급 아파트에 가봤던 사람이 네.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밤 10시에 무슨 이런 금관악기, 네.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소리가 옆집에 전혀 안 들린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방음이 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이제 두 가지 법을 내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행정 네. 그 기관을 통해 갖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이 되고 그러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네. 그런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시공사에. 네, 그런 법을 이제 하나를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고, 또 하나는 지을 때부터 제대로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대로 안 짓더라도 권고 정도 하고 그냥 지어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것도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샘플링만 해갖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강력한 법안을 내서 모든 가구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기준이 안 되면은 준공허가를 안 내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업계에서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연구기관에서 제가 이런 좀 무리한 입법을 했다라고 하면서 통계를 내서 네. 그럼 공사비가 얼마나 더 많이 드냐 보니까
1% 정도 더 늘어나더라고요. 아, 저 같으면 1% 정도 더 내고 조용한 집에서 살겠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 법안이 있고 또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7살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상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고를 치면은 형법상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음주운전을 한다 잘못했다 해갖고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내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도 잘못했을 때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법안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밀착형 네. 법률을 통해 갖고 이제 좀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경제 밸런스 게임 시간입니다. 네. 제가 선택지를 드리면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되고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부동산 시장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는가? A. 다주택 규제, 세제 규제로 시장 안정. B. 공급 확대로 시장 자율 회복. 공급 확대로 시장 자율 회복. 회복 B 선택해 주셨고 네, 두 번째입니다. 청년 일자리 어떻게 만들까요? A. 공공일자리, 청년수당 등 정부 직접 지원. B.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로 민간 활력 키우기. 민간 활력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미 통상 정책의 방향은 A. 핵심 산업 보호무역 그리고 국산화 우선 정책. B. 한미 FTA 동맹 강화로 시장 개방 확대. 시장 개방 확대를 하고 우리나라는 FTA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니까 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질문에 B 해주셨는데 저희가 B가 많으면 시장 활력형 의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딱 한 가지만 꼽아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의정 활동을 이제 네.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국회에서는 규제를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낸 법안들의 대부분은 뭘 증진하거나 네. 도와주거나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제라든지 공공에 의해서 뭘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물기를 터져갖고 민간이 말하자면 주택을 공급하게 해야 되고 또 민간이 일자리를 제공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는요, 공간을 바꿔서 의원님의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공항경제권 개발특별법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요, 의원님 지역구인 영종도 일대가 글로벌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영종 주민들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우선 이거는 그 인천국제공항을 제가 주요 모델로 했지만은 사실 전국에 있는 공항이 다 적용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공항이 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배기가스라든지 혐오 시설입니다. 미워하기도 하지만은 또 뭐 새만금 공항이니 대구 경북 공항이니 또 가덕도니 또 유치하려고 또 난리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니까 기왕 만들 거면은 그냥 교통 시설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런 경제권을 같이 활성화해 갖고 뭐 산업 단지를 같이 한다든지 물류 단지를 한다든지 관광과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좀 더 활성화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 플레이어들이 여러 명인데 네. 국토부가 있고 이 공항공사가 있고 중구청이 있고 인천시가 있고 경제청이 있고 땅을 가진 LH가 있고 뭐 남마처럼 이게 얽혀져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정리해 갖고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가에서 5년의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공항 주변의 지역은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정을 해주세요 하고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은 국토부가 봐갖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이거를 지정을 하고
육성에 관련된 이제 플랜을 같이 짠단 말이죠. 그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관광단지를 하게 되면은 뭐 철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도로, 뭐 수도, 가스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네.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또 인천공항공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뭐 근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하나로 묶어갖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허가를 해줄 테니까 다 같이 묶어서 합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말하자면 플랫폼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인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예.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김해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뭐 앞으로 생기게 될 뭐 새만금이라든지 네.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백령도에도 공항이 생기는데 백령도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재작년 10월 또 올해에 걸쳐 갖고 영종대교, 인천대교가 통행료가 6,600원에서 뭐 3,200원,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인천공항공사법을 바꿔서 예. 인천공항공사가 도로의 운영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민간 회사 투자해갖고 그것을 구조 조정을 해갖고 인천공항공사가 반을 투자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반을 투자해서 반을 깎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반값으로 깎았어? 조그만 돈을 좀 보태면은 거기 주민들은 공짜로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돈을 더 얹어 주셔갖고 25년 만에 거기 주민들이 공짜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은 다 분명히 이게 있는데 될 일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서로 뭐 반목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귀찮으니까 안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마다 이제 다 기관장들 불러서 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저는 이제 지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공항에도 다 적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그 전국공항에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본회의 통과가 네.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다음 주제는요. 의원님 지역구는 강화도 그리고 백령도, 연평도 이런 서해 5도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육지와는 완전히 또 다른 환경인데요. 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 좀 살려야 할까 의견이 궁금합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 환경이 뭐 척박하죠. 그래서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습니까? 강화군? 여행으로 뭐 몇 번 가보지 네. 않았나.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교통이 이제 좀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고속도로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올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성을 이제 좀 이제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에 뭐 백령도도 있는데 네. 거기도 접근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공항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뭐 여객선 문제 그리고 거기서 농업이 많이 발달을 하고 주산업인데 이제 쌀을 수매하는 거라든지 정주지원금이라고 네. 10년 산 분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데 그것을 제 의정 기간 6년 동안에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늘리고 또 하나는 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바꿔갖고 강화나 옹진 같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서 행안부에서 돈을 지원받고 있는데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 수도권이라고 그래갖고 인구를 못 늘리게 공장도 못 만들게 하고 학교도 못 짓게 하고 뭐 건물 증설도 못하게 하고 이거 진짜 모순이에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는 과밀 억제 지역, 뭐 성장 관리, 뭐 자연 보존 지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정도 더 늘려갖고 인구 감소 지역은 수정법 안에 들어있지만은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출연 소감을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말씀 주신다면. 네, 그 머니투데이를 제가 항상 애독하고 애청을 하고 제가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받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또 좋은 길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요. 네. 의원님의 명함에 넣을 만한 네. 경제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경제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경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야 한다. 네, 네. 제가 AI 기본법에 대해서 네. 제정법을 만들기도 하고 네. 관심도 많고 우리가 이 정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스테이터스 이 자리가 우리 선대들이 만든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떳떳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매일 부딪히는 곳 여의도 교차로 오늘은 인천을 글로벌 무대로 끌어올리는 배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의도 정책길치 구원자 이원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